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모의고사 답안 쓰기 및 강평 해설 강의 1회차입니다. 다음 주 이제 2회차 2시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시험 문제 큰 문제 4문제를 학원 측에 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전적인 감각을 한번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십사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아쉽게도 한 분도 답안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08년 정도서부터 이제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를 했고요. 한 15년 넘게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비롯해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들, 예를 들어서 이공계 뭐 공대 학생이라든지 뭐 자연과학대학교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대 학생들, 뭐 문과대 학생들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뭐 소위 말하는 그 상위권에 있는 학생을 가르쳐 보기도 했었고 또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실력이 좀 약간은 모자라거나 또는 그보다 또 낮은 그런 수준의 학생들도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왔고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나름대로 축적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에서 그 수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강의를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강의를 하는 이 교수자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강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수험생, 즉 수강생의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수업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 다다음 주 7월 22일에 이제 여러분 제60회 변리사 2차 시험을 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법학 전공자가 아닌 비법학 전공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수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10분 발휘하기가 곤란하고 또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실력으로, 그 실력이 실제적으로 점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넘게 가르치고 채점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알고 있고 이해했더라도 실제 그 정해진 2시간 안에 큰 4문제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교수자인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버겁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더욱구나 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수험서에 있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책을 뭐 1회독, 2회독, 3회독 뭐 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장에 가서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 재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할 때 밀키트 있잖아요. 밀키트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고등어 조림을 한다 그러면 고등어를 다 손질해서 살까지 뼈까지 다 바른 다음에 거기에 각종 뭐 야채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다 하나에 넣어놓고 저는 그냥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바로 고등어 조림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어 조림을 한다고 생선 가게에 가서 고등어 사가지고 그거를 다 손질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점수로 이어지려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기를 민사소송법에서 많은 쟁점이 있지만 한 60, 70개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면가락하고도 60점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쟁점을 커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이제 초시인 분은 요번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중에 그 전반기 그다음에 그 후반기로 나눠서 전반기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 폭을 넓히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이제 1회독, 2회독이 끝났다. 그러면 하반기에서부터는 진짜 실전적인 어떤 그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해서 딱 시험에 나올 주제에 대한 쟁점에 대해 내가 이 쟁점에 나오면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이 딱 미리 확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2차 답안 노트. 그래서 어떤 쟁점에 나오면 나는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떤 학설, 어떤 입장을 취하고 판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결론은 뭘로 갈 것이라는 것이 미리 결론이 나서 그것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그냥 쏟아낼 수 있게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문제를 읽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한 거를 막 끄집어내서 내가 공부했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데 이거야. 그래서 그를 조합해서 만약에 논리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작성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딱 보고 이거는 뭐에 대한 쟁점이네.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한 쟁점은 나는 이런 학설 있는데 어떤 학설을 취할 것이고 그 학설에 따라서 판례는 어떤데 결론은 어떻게 딱 할 것이라는 것이 딱 미리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1년 중에 하반기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주시면 쟁점이 한 6, 70개 정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려서 그거를 시험 볼 때까지 노트를 만드시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시면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에 대한 어떤 그 심리적 부담감이나 또는 면가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벗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밀키트 아시겠죠? 밀키트처럼 여러분이 답안 노트를 쟁점별로 만드시라. 여러분의 논리대로. 그쵸? 그래서 뭐 여러분 논리 만들 때는 여러분 논리가 안 될 때는 책을 보면 참고하면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때 너무 장하게 많은 어떤 논리나 그 다음에 결론, 비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민사소송법 여러분이 2차 시험장에 들어가면 보통 15쪽의 답안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5쪽의 답안지를 만약에 100점이라고 할 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0점 단위로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나눈다 하면 10점은 한쪽 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물리적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점의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3쪽, 4쪽 쓰는 것도 굉장히 미련한 그런 행동이고요. 여러분이 딱 그 분량에 맞게 딱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큰 내 문제를 큰 어떤 구멍 없이 잘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한 게 만약에 나왔다. 그래서 나는 10점인데 거의 30점만큼 썼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30점 주는 게 아니고 10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다고 10점 또 100% 받지도 못해요. 실은. 그걸 채점하다 보면 만점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답안지에서 보면은 뭐가 이제 감점 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30점짜리 답안을 썼지만 실제로 답안에서 받는 득점은 많아야 8점, 9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분량을 감안하셔서 10점짜리다? 그러면 한쪽 반을 염두에 놓고 글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점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쪽 반이죠. 4쪽 반 내지는 5쪽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일단은, 그거를 이제 뭐 전략을 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목차 구성이에요. 목차 구성. 이 답안을 쓸 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나름의 논리적인 어떤 귀결 또는